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저는 오늘 떡국도 먹었고요. 나와서 커피도 마셨고요. 집에 와서 빨래도 3번이나 돌리고, 빨래가 쌓였던 건 아니에요. 그냥 부지런히 돌렸어요. 그리고 뜨개질도 하고, 제가 인사이드 아웃을 작년부터 계속 봐야지 했는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쉬는 날이니까 인사이드 아웃을 하나 딱 보면 너무 완벽한 새로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볼 겁니다. 기대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뭐야? 전 영어로 들을 거예요. There she was. Smile. Hello. Riley. 선물 받았어요. 이게 퍼글러? 거기서 나온 스펀지밥 콜라보랍니다. 뚱이에요. 닮았다고 선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도 같이 봐. I'm Sadness. Oh, hello. I'm Joy. 어! Got an airplane, everybody. 빙봉 빙봉. Yeah. These are my kind of people. Great. I'm gonna be sick. House is dead. What are we gonna do? We're gonna get rabies. Get off of it. 아이고, Hey. Oh, 싸우지 마. is there a problem? 싸우지 마. 어우. I like that time of the day. 어우. My rocket. 안 돼. Be done with me. 저거는 저건 그냥 무서운 거 아니야? 안 돼, 잘 가야 된다고. That's nice. You can see deja vu. There's language processing. There's deja vu. There's critical thinking. 안 돼, 제가 훔치지 마. Honestly, I'm 없어지고 있어. 없어지고 있어. Come on, Joy, one more time. Got a feeling about this one. To the moon for me. Okay? We're home. Riley. 왜? Riley. I was the woods when we took hikes. In the backyard. 끝났다. What? Jordan. 직장인들은 다 똑같군요. 뭐야, 화만 5개야. 다 봤습니다. 이게 인사이드 아웃이 2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주말에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1 본 것만으로
괜찮을 것 같고 2는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랑 유미의 세포들 이 두 가지는 다 감정을 다루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느끼는 게 진짜 많아요. 특히 유미의 세포들은 원래는 웹툰으로 유명한 걸 알고 있지만 드라마를 제가 티빙으로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마다 감정을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우선시하는 감정도 다르고 그런 거를 되게 세포들도 귀엽게 잘 표현한 것 같고 인사이드 아웃은 그렇다기보단 오히려 그냥 디즈니스러운 애니메이션이었지만 빙봉이 사라질 땐 좀 슬펐고 거기까지는 딱 디즈니 같았고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오면서 옆에 조그만한 영상들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 강아지들마저도 감정이 다 있는 걸 보여줘요. 근데 결국 뭐 사람마다 하는 생각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감정들의 수도 다르고 말하는 수가 다르다는 건 어떤 사람은 화만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르고 강아지들의 감정과 고양이들의 감정을 되게 귀엽게 그 감정 캐릭터로 잘 꾸민 것 같아서 제가 어릴 때 조금 더 어릴 때 이 영화를 봤다면 감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내가 느끼기 전에 생각을 거듭해서 내가 느끼기 전에 깨닫는 데까지가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좀 어린 친구들도 본인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영화를 새해 첫날에 보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럽고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개도 빠르고 내용도 잘 좋게 말하면 전개가 빠른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좀 뻔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냥 간단히 보기 괜찮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기엔 너무 감정선을 잘 파악을 당해서 좀 운 것 같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토이스토리가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아예 다르지만 이거는 되게 이 캐릭터들이 주인공을 똑같은데? 어떤 느낌이냐.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주인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인사이드 아웃은. 근데 토이스토리는 그 주인공을 그냥 바라보는 이 인형들의 감정이 좀 더 담긴 거니까 그게 조금 더 재밌는? 좀 신박한?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옛날 물건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이 느끼는 감정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무엇?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찍한 걸 했어요. 안 깜찍한가? 안 깜찍할 수도 있어. 엄마가 보면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헤드셋을 꺼내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귀여운 거예요. 색깔도 비슷하고 좀 웃기지 않나요?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너도 음악 들어. 배경화면으로 바꿔놨습니다. 귀여워가지고. 아니 제가 이 퍼글러 인형을 내가 진짜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이 퍼글러 인형을 언제 한번 이게 막 뜨기 시작했을 때 인스타그램에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엥? 뭐 이런 징그러운 게 다 있어 이랬거든요. 그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연말 선물 겸 엄청 늦은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글쎄 박스 열어보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솔직히 좀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이 비주얼 보고 어떻게 충격을 안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렇게만 보였거든요. 박스에. 뭐야? 뭘 징그러운 걸 줬어? 했는데 제가 닮아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짜증은 나지만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 눈이 뭐 부리부리한 게 닮았겠지 싶어서 안 끊을까 하다가 이제 이거 좀 누가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꺼냈는데 꽤 나름 귀여워가지고 또 이게 팔이 길어서 딱 붙잡고 있기 좋아요. 살짝 안정감? 또 이렇게 껴안고 있을 때 은근 이게 단단해가지고 약간 클러치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이건 그립이 아니잖아. 약간 하여간 그립감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 잘 때 어딘가에 낑기고 자고 있는 그런 제 친구? 이빨도 있어요. 징기징기징기징기징기징기 언니한테 보여줬더니 불쾌한 골짜기 같대요. 제 걱정 인형 시켰어요, 제가. 얘는 아주 든든하게 생겨가지고 제 걱정을 먹어도 되겠다. 너 내 걱정 인형 해라. 제가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 배꼽도 있다고요. 물론 뚱이처럼 배가 빵빵하진 않지만 약간 헬스 하는 아이 같지만 근데 뚱이가 원래 팔이 이렇게 길어요? 왜 이 뚱이는 팔이 발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 봐. 이거 봐봐. 두둥. 엄청 듬직하죠? 흡사 고릴라? 스펀지밥도 있어요, 이 시리즈가. 저는 물론 뚱이를 받았지만.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뜨개질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배경화면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저 진짜 잘 찍지 않았어요? 너무 귀엽게. 거의 핀터레스트라고요. 핀터레스트. 색감도 이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어이없어서 좀 웃길 것 같아. 은근 일상에 이런 어이없음이 부정적인 기운도 없애질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어이없음이잖아요. 나쁜 어이없음은 이미 그건 나의 의도랑 상관없이 나쁜 어이없음은 거의 남한테서 오는 것 같은데 뭐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일상을 차근차근 담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늦지 않게 찾아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이 영상을 담는 과정과 편집하는 과정과 영상을 찍지 않을 때 저는 계속 흘러가잖아요? 영상이 없는 저는 그냥 그것도 저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과가 있어요. 짠. 제가 일기장을 사도 일기를 잘 쓰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기장을 샀지만 어느 순간 적을 일기가 없는 거예요. 적을 일기가 없다는 건 일상이 알록달록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 감정이 알록달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기를 써야겠다고 특히 작년 그러니까 24년하고 23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뭐라도 기록을 하면 기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록을 함으로써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가 한동안 되게 싫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힘들었던 걸 다시 새겨야 되고 그걸 여기에 남겨야 되고 나중에 그걸 보면 또 생생하게 기억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기를 쓸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영상을 안 찍은 이유도 그거예요. 옛날에 올렸던 영상들은 굳이 무슨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저의 일상을 되게 많이 담으면서 그걸 즐겁게 편집을 잘 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최근에 올린 영상들은 뭐 여행 영상 이런 거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가장 행복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담으려고 했고 그나마 그거라도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저의 일상을 다시 회복을 하고 영상을 밀려 있지만 계속 찍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고 일기장을 제가 다시 산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이브 워크 건데 원래는 막 하루 일간을 쓰는 되게 두꺼운 책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너무 본격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것도 2년, 3년 정도 옛날에 썼다가 잘 썼지만 이번에는 이게 좀 세일을 하기도 했고 살짝 너무 책 같은 느낌은 없어서 편하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정이 하나 생긴 게 이제 다이어리를 쓰는 거. 자세히 보시면 36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일간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루 통으로 열려 있어서 제 마음대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루를 담는 게 목적인 저의 1년을 책임져 줄 아이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기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시 기록을 시작한 이유. 결국 우리는 한 감정만 계속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 감정이 변했을 때 내가 좋았던 때가 아니더라도 그걸 바라봤을 때 나중에는 내가 거기서 더 얻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발전할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결국은 또 깨닫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힘들 것 다 힘들어서 다시 치고 올라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일기를 써야겠다,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게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런 복합적인 것들로 인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한 걸 여러 가지 다시 채워보고 제가 전에 느낄 때 내 삶이 알록달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거는 제가 남들한테 기대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인생은 살아가면서 남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결국 내 인생의 주체자는 난데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 기분으로 인해서 나의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제 의지는 아니니까 당한다는 표현을 써보자면 결국 나를 생각하는 건 나겠구나. 이렇게 살다간 계속 나는 무너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25년부터는 조금 더 저의 의지대로 제가 색칠을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살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감정과 모든 컨트롤러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굳어진 거죠. 확고해진 거고. 제가 24년에는 그래도 책을 심심치 않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피처를 책하고 뜨개질로 많이 했거든요. 어느 순간 운동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들면 몸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몸이 먼저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겠죠? 근데 저는 일단 지금은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지는 편이었어서 그 사람들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다친 상태니까 또 남들로 인해서 내 감정선을 지키고 싶으니까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가올 환경들을 미리 사전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둬서 나만의 시간을 지키고 나만의 공간에 있으려고 하고 이런 걸 좀 스스로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헬스장도 안 가게 되고 집에 있어도 운동할 힘이 없고 자꾸 잡념이 드니까 뜨개질을 무작정 미친 듯이 하고
멍 때리는 시간도 싫어서 그냥 책을 읽었어요. 드라마도 안 보고 드라마나 영화도 내 감정을 너무 이입을 하니까 물론 책도 이입을 하거든요. 근데 책은 글을 읽지만 머릿속에서 그리는 건 제 자유잖아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인물의 감정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그 배경을 보고 내가 또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거기서 또 떠오르는 내가 뭐 굳이 하고 싶지 않은 복잡한 생각들도 또 그런 배경에서 내가 다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제 그 당시 상태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책은 그나마 내가 읽고 싶은 배경이나 이 느낌의 책을 고르면 그 안에서 읽는 건 내 자유이기 때문에 읽는 속도라든지 반복이라든지 좋은 문장을 기억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다 모두 제 자유이기 때문에 책을 거의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 점심에는 그 회사에서 저희가 8시간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점심시간까지 9시간을 있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으면 오후에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잠시 스위치를 껐다가 켜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점심시간에 했죠. 배도 안 고파서 사실 배가 고프면 간단하게 뭐 먹고 안 고픈 날은 그냥 눈 감고 잤어요. 근데 말이 자는 거지.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물론 잠도 들었겠지. 확실히 아무것도 없는 이어폰도 꽂지 않고 그냥 생각 자체를 좀 꺼버리자 이런 상태로 어둡게 불이 꺼진 사무실에 혼자 구석에서 이렇게 기대서 앉아 있으면 꽤 괜찮더라고요. 힘이 나는 것까진 아니어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는 보유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한동안. 근데 저는 그 삶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것만이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힘을 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구나. 그런 생활들을 했던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이제 뭐 저의 아웃풋도 달라졌겠죠. 남들이 봤을 땐 간만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물론 제가 잘 안 먹어서 영상으로 봤을 땐 모르지만 살이 좀 빠지기도 했고, 이건 빠진 거죠. 뺀 게 아니라. 빠지기도 했고, 그냥 뭐, 사실 다 지겨운 것도 있고, 이게 사회생활 한 사람의 누구나 올 수 있는 바이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다 지겹고, 새로운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다녔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밝았던 저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낯설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울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감정을 조금 덜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이게 직장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24년에는 딱히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사실. 내가 여행을 가야겠다? 내가 이건 무조건 하겠다? 이런 게 잘 없었어요. 그나마 자격증 좀 따볼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따서 그걸 어디에 써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또 부딪히면서 미뤄진 것 같고 이제 25년이 되었는데 저는 나 내년에는 무조건 여행 가야겠다. 나 그냥 무조건 여행 갈 건데? 몰라 나 그냥 여행 갈 거야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에 좀 집중하려고 했던 24년을 기대했겠죠. 그래도 23년 말에. 근데 24년을 다 보내고 나니까 그게 살짝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나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게 뭐 내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하나지만 회사의 구성원은 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것과 꿈꾸는 그런 방향들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갈수록
기대한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마주하고 거기서 뭐 상처도 받고 그러다 점점 기대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전 딱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은 저에게 그런 감정을 순수함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전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해서 순수라는 단어는 저한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저의 그 모습을 순수라는 감정으로 봐줄 땐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순수함은 없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이치라고 생각하고 전 그런 이제 현실을 깨닫는 거에 대해서 24년에 너무 지겹고 힘들었어서 25년에는 그걸 마주하고 타파해서 내 새로운 현실을 다시 만들어가자 라는 게 저의 목표이자 의지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25년 첫날에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나의 24년은 어땠고 25년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가짐을 살짝 말했고 오늘 뭐 괜찮은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일기를 쓰고 책을 읽든 유튜브를 좀 더 보든 저 개인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고 근데 지금 11시 43분인데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도 첫날이었는데 날씨가 춥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사실 뭐 엄청 춥고 어둡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날씨? 나빼드지만 겨울은 추워야 되고 여름은 더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짝 심란합니다. 앞으로 어떤 영상을 찍을지 어떻게 찍을지 좀 더 고민을 해볼 테니까요. 25년에는 자주 영상으로 저를 보셨으면 보시게끔 제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건은 내가 어떠한 상태더라도 아주 큰 결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큰 결심을 가지고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너무 감정이 없어. 이 친구랑 같이 인사를 할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여러분의 작년도 어찌됐든 잘 보내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안녕. 이제 진짜 안녕. 안녕.